네, 안녕하세요. 운보다 할배입니다. 어떤 걸 녹화할 거냐?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음양론 혹은 명리학이 시작되게 되는 태동하는 그 원리, 거기부터 시작해서 좀 광범위하긴 한데 차곡차곡 그 방송을 하다 보면 보시는 분들이 동양 철학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동양 철학에서 음양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음양,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면 사상론, 조금 더 가면 오행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오행론이라고 목화토금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요, 불이요, 흙이요, 쇠똥이요, 물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오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행의 속성을 이해하기 좋게 단편화시켜서 설명한 거지 이게 꼭 나무를 의미한 건 아니고요, 불을 의미한 것도 아니고 흙을 의미한 것도 아니고 쇠붙이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만을 의미한 건 아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따라오다 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음양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음양 그러면 여자 남자, 뜨겁고 차갑고 팽창하고 축소하고 그렇게 상대되는, 대칭되는, 서로가 반대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음양이라 그래요. 양만 있다든가 음만 있으면 모든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는 음양이 들었고 사상이 들었고 오행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왜 그 음양이 한 틀 안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남자가 남성적이라는 것이 겉에 보이는 것은 물리적 힘이 센 것으로 보여요. 근데 속은 되게 여리고 섬세하고, 여성들은 반대로 되게 섬세하고 곱상하고 그래서 부드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행위를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남성적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낚시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생선 배를 가르거나 뭐 이거 비교적 잘하죠. 근데 보편적인 남자들은 생선 배도 못 갈라요. 근데 여자들은 어떠냐 하면 징그러워 그걸 어떻게 만져 그러는데 칼로 배를 쫙 갈라요. 그게 남성성이에요. 여자 속에 남자 같은 마음이 들었고 남자 같은 모습을 한 그 속에는 여성적인 것 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인간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지고, 인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생명들은 이렇게 음양과 오행과 그 안에 사상들이 변화하면서 어떤 생각과 행동과 물질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음양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태성됐는가? 처음에 에너지가 태동돼서 막 만들어서 조그만 것이 움직임이 커지면서 막 차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이 겉을 싸고 있는 표피가 있는데 이 속에서는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개념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이를 막 잉태한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생명의 수정체가 요만한 게 조금 커다가다가 막 커져요. 근데 어떻게 커지느냐 하면 계속 회전 운동을 해요. 아기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동글동글 이렇게 만들어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것, 이 속에는 보이진 않지만 음과 혹은 양기운이 섞여서 혼돈의 상태로 있어요. 블랙홀 같은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뜨거운 기운과 찬 기운이 섞여서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분간이 안 된 상태에서 양작용을 하고 음작용을 하는데, 양작용은 어떻게 하고 음작용은 어떻게 하느냐? 양작용은 회전 운동을 왼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음작용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게 있어요. 두 가지가 만나면서 막 돌다 보면 원심력에 의해서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밑으로 내려와요. 음은 밑으로 내려오고 양은 위로 올라가요. 계속 이 상태에서 계속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도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렇게 도는 걸 계속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가면 이게 부서지면서 다시 찢어지면서 양으로 음으로 딱 갈라집니다. 이렇게. 가볍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겁고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현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닷물이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수증기가 되면서 증발하면서 가벼워지니까 위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가벼운 세력들이 전부 방울 모여서 구름이 돼 있다가 이게 액체화돼서 꽉 찼을 때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구름 속에 수분이 잔뜩 차 있다가 무게가 무거워지고 모이게 되니까 이게 밑으로 쏟아진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렇게 해서 음양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이렇게 음양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음양작용으로 모든 생명과 물질이 움직이는데 정말 그러냐? 우리가 그 자동차를 많이 타죠. 내연기관을 봤을 때는 피스톤 운동을 하는데 원통 안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올라간 힘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내려간 힘으로 올라가게 만들고 반복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구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나 이거 다 똑같죠. 상생, 서로가 도와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 상극, 서로 마찰하는 거죠. 이 마찰하는 게 위로 밀고 밀어 올리고 내리고 밀고, 이건 상극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연료가 공급돼서 전체 돌아가게 하는 건 상생작용이었거든요. 생작용 안에 극작용 들었고 극작용 안에 생작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음인지 양인지 모르는 무극 상태에서 태아가 생겨났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 몸 밖을 나오기 전까지 계속
거기서 생명운동을 하면서 음양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만들어지고 체가 만들어지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 상태에 됐을 때 이 안에서 갈라져 나오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그 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음으로 나올 수 있고 아들로 나온 것을 양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딸로 태어난 것을 음이라 한다면 무국 상태 모체 안에서 안전하게 아이가 성장을 해서 태어나는 그 과정이 0에서 태어나는 것을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체는 0이야. 무국이야. 그래서 0이 무국이야. 그 안에서 에너지 운동이 폭발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온 게 여기가 1이 됐겠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걸 전체를 음이라 한다면 아이가 생명으로 자기 생명을 갖고 나오는 그 자체를 이걸 전체로 양이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생명을 태어난 것은 양이 됐는데 양 속에서 음양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근데 이 속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커갈 때 남자 같은 남자가 있고 그걸 양중양이라 그러죠. 양중음의 남자 중에 여자 같은 성격을 띈 애가 있고 여자 중에서 음중음이 된 아주 섬세한 여성적인 아이가 있고 아주 남성적인 음중양의 성격을 뗀 아이도 있다고. 남자 같은 남자, 여자 같은 남자, 여자 같은 여자, 남자 같은 여자 이렇게 나눠지면 요걸 사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모체 요거는 아들이 태어났든 딸이 태어났든 쭉 내려오는데 이 안에서 아이들이 요 엄마의 간섭 속에서 계속 성장해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데 엄마가 계속 관여해서 가르치고 익히고 입히고 키우고 돈 쓰고 하는 그 엄마가 작용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토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 같은 남자가 목이고 여자 같은 남자가 화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목이라 그런 겁니다. 양중양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개념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가장 뜨거워졌을 때 가장 확산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때를 양중양이라도 상관없거든. 그건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어요. 봄, 여름 과정을 양의 과정이라 그래요. 양의 작용이다라고 얘기해요. 과정을 여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이에요, 이게. 그럼 이 아이가 막 성장을 해서 이게 청소년기를 넘었어요. 이건 꽃이 피고 발전해서 열매가 맺은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생명이 존재하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시작돼서 커 올라가서 성장할 때도 토가 필요하고 열매를 맺고 저장할 때도 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혼돈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목화토금수가 나오는 생성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목화금수라는 게 뭐냐? 금수는 결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실. 목화는 생명이 시작해서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해서 여기까지는 꽃을 핀 거야. 꽃을 펴서 열매를 맺고 겨울에 저장하는 거. 그 목화토금수인데 왜 토가 중간에 있어야 되느냐? 얘가 지나가는 거나 일로 가거나 이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처음에 있던 엄마였잖아요. 천간론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을병정. 이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요것만 교차만 해주면 돼요. 그 양기가 오면 음으로 받아넘기고 음이 오면 양으로 받아넘기고 해서 중간에 교량 역할만 하면 돼요. 토가. 이건 생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하는 이 전체를 얘기하면 뭐냐면 그 자체가 한 덩어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목화토금수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10개가 이 틀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분열해서 나오니까 여자, 남자로 바뀌었고 남자 같은 남자가 있었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었고 반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토는 따라 내려왔고 그래서 오행이 됐었고 요것이 다시 분열을 하니까 갑을병정. 그러니까 목에도 남자 같은 목이 있고 여자 같은 목이 있고 불에도 태양 같은 불이 있고 달 같은 불이 있고 땅에도 백두산도 있고 동산에 요런 산도 있고 금도 원석이 있고 보석이 있고 물도 바다가 있고 계곡이 있고 요렇게 10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음양에 쪼개져서 오행으로 변화했고 오행이 분열을 했을 때 십간이 됐는데 요 십간의 특성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질적 어떤 부호기 때문에 그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가 상생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땅의 기운은 올라갔다가 하늘의 기운이 내려왔다. 이것을 남자 여자로 하면 남자가 하늘이라 그랬고 옛날에 그랬죠. 땅을 여자라 그랬어요. 처음에 결혼하면 남자가 하늘 같은 자기가 목소리를 다 내죠. 40대, 50대, 60대 되면 여자가 하늘이 돼요. 목소리 커져. 남자가 목소리 작아지고. 이렇게 위치 바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음양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음양의 행위에 의해서 아이가 수정체로서 착상을 했어요. 한 틀 안에서 음인지 양인지 분간되지 않는, 여잔지 남잔지 분간되지 않는 상태로 분열을 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생명이 만들어서 자가 운동을 하기 시작해. 결국 애가 탄생하는 과정도 목화토금수 십간의 형태를 전부 겪으면서 생명으로 태어나와요. 음작용에서 양작용, 태동한 양작용에서 점점 성장돼가는 음작용에서 음이 극화되니까 삐져나오니까 양작용에서 처음에는 음양인지 구분이 안 됐던 그 모습에서 뱃속에서 크는 과정을 목화토금수 오행과 십간 십이지의 행위를 전부 벌리면서 아이가 새로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가 다시 목화토금수 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소멸하고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렇게 전부 연결되는 얘기를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음양이 생기는 원리, 이치, 그런 것을 자동차 엔진에도 비유를 했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음과 양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난 걸 양이라 한다면 그 중에 아이도 여자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 중에 여자 같은 애가 있고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남자 같은 남자가 있고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는 그 과정을 사상이라 그러고, 혼자 그 생명은 크지 못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밑에 따라 내려와서 목화금수 과정을, 애가 성장하는 과정을 전부 관여하는 모습을, 그것을 토락을 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엄마가 간섭하면서 아이를 키워내는 과정까지 하면 목화토금수가 된다. 십간이 나오는 원리는 그 원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갑이라면 그 다음에 을, 병정, 무경신, 임계를 통해서 십간까지 가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무기토가 전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음양이 생성되는 원리와 오행이 생성되는 원리, 그리고 십간이 만들어진 원리를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강의할게요. 그 다음에는 12지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 다음에 가는 것은 목은 왜 목이라 해야 되고 화는 화라 해야 되는지 명리학을 통해서, 동양철학을 통해서 차곡차곡 알려드리고 또 배우고, 그리고 실력이 늘어나시면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발전하는 동양철학에 대해서 발전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